적분이라는 걸 하는데 구분구조법이다라고 해서 나오지. 그죠? 구분구조법. 그럼 얘는 일단 왜 이런 걸 배우는지를 먼저 좀 살펴봐야 되는데 그거는 뭐 기본적으로 잡았고 가시면 우리가 이제 적분이라는 것을 배울 때 적분을 두 가지를 배우죠. 미적분에서는 부정적분이라는 걸 배울 거고요. 그 다음에 정적분이라는 걸 배울 거예요. 자, 그럼 이거 두 개를 배우는데 봐봐. 부정적분이라는 것은요. 우리가 미분의 역연산이다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어요. 역연산이라는 것은 뭐냐? 거꾸로 한다는 거야. 미분을 거꾸로 하면 적분이다라고 얘기하지. 그치? 근데 조금 더 정확하게 얘기하면 미분의 반대. 미분을 했을 때의 반대의 연산은 뭐냐면 적분 중에서도 부정적분이라는 애를 가지고 연산을 하는 거야. 얘는. 됐어요? 그 다음에 정적분 있죠. 그죠? 정적분은 약간 다른데 약간 다른 게 정적분은 뭐에 좀 초점을 맞춰서 할 거냐면 우리가 면적이나 혹은 부피나 이런 거에 초점을 좀 더 맞춰서 하겠다라는 겁니다. 정적분. 오케이? 그래서 이제 적분이라는 것의 부정적분은 미분의 역연산이고요. 정적분은 면적이나 부피를 구하는 데 있어서 조금 우리가 좀 더 정적분을 많이 이용을 하겠다라는 건데 봐봐. 정적분을 하게 되는 가장 대표적인 이유는 자 이렇게 호수가 있어. 면적 구할 수 있어요? 없죠. 그죠? 우리가 뭐 예를 들어서 사각형 모양, 직사각형 모양이다. 직사각형 모양이면 면적 구하기 쉬워 어려워? 쉽죠. 얘는 괄호 곱하기 세로 하면 그냥 면적이 나오지. 그치? 근데 이런 모양의 사실 현실에서 보면은 이게 많아 이게 많고 이게 더 많죠. 이런 모양들이. 그죠? 그럼 이런 모양들을 가지고 우리가 계산을 하는데 이런 거의 면적이나 이런 거를 좀 구할 방법이 없다라는 거예요. 공식이나 이런 게. 그래서 정적분이라는 개념을 도입해서 할 건데 자, 그 정적분의 시작점이 어디냐면 구분구조법이다라는 거예요. 됐어요? 그래서 구분구조법이라는 것은 좀 쉽게 얘기하면 뭐냐면 얘는 우리가 어떤 면적을 구하는데 그 면적을 기본 도형으로 잘게 쪼개서 이런 느낌이에요. 기본 도형으로 잘게 쪼개서 면적이나 혹은 뭐 부피를 구한다라고 한번 해볼게요. 요게 이제 우리가 배울 구분구조법이다라는 거예요. 됐니? 어떤 면적을 구하거나 넓이를 구할 건데 그 면적이나 넓이를 구하는 걸 기본 도형으로 좀 잘게 쪼개서 구하겠다. 요게 구분구조법이다라는 거야. 됐니? 그럼 여기서 말하는 기본 도형은 뭐가 될 거냐면 기본 도형은 공식을 아는 도형이죠. 알겠어요? 공식을 아는 도형, 기본 도형. 오케이? 이거 내 건가? 볼까? 자, 공식을 잘게 쪼개서 구하는 걸 우리가 이제 공식을 이용할 수 있는 기본 도형으로 구하겠다라는 거예요. 됐죠? 자, 그럼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봅시다. 자, 거기 일단 정의부터 정리를 좀 해볼게요. 정의 읽어보시면 책에 뭐라고 나와 있냐면 어떤 도형의 넓이나 부피를 구할 때 넓이 또는 부피를 알고 있는 기본 도형으로 주어진 도형을 세분하여 근사값을 구하고 까지 끊어봐. 거까지가 1단계입니다. 됐니? 그 다음에 두 번째, 이 근사값의 극한값으로 그 도형의 부피와 넓이를 구하는 방법 또 끊어보세요. 거까지가 2단계예요. 오케이? 걔가 이제 뭐냐? 구분구조법이다라는 겁니다. 됐습니까? 그러면 첫 번째로 우리가 해야 될 건 뭐냐면 기본 도형으로 일단 쪼개서 그 기본 도형으로 쪼갠 거에 근사값을 구한 다음에 그 근사값을 극한을 때려서 구해보면 면적과 비슷해질 거다라는 거예요. 거의 같아질 거다. 됐니? 거의 같아질 거다라는 겁니다. 그게 이제 구분구조법을 계산하는 건데 자, 계산하는 방법은 거기 나와 있죠. 바로 이번에 구분구조법의 계산 별표 하나 치세요. 자, 거기 별표 하나 치시고요. 동그라미 1번, 동그라미 2번, 동그라미 3번 쭉 단계별로 진행해야 된다라는 거고 걔는 서술형으로도 잘 나올 거야. 그러니까 어떻게 하는지 알아야 돼. 우리가 써봐야 돼요. 자, 그래서 이렇게 생각을 합시다. 구분구조법을 이용해서 자, 우리가 구분구조법이라는 걸 이용해서 어떤 문제를 풀 때의 단계는 몇 단계가 되냐면 3단계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거기 나와 있는 거 3단계.
동그라미 1번, 동그라미 2번, 동그라미 3번의 3단계 구조로 우리가 구분구조법을 이용해서 면적을 구할 거야. 됐니? 그럼 하나씩 좀 해볼게요. 첫 번째부터 가겠습니다. 자, 거기 나와 있는 게 쭉 있는데 우리가 쌤이 예를 들어서 좀 설명해 볼게요. 예를 들어서 이번에는 y는 x제곱이라는 함수와 자, y는 x제곱이라는 함수와 x축과 그 다음에 x는 1이라는 요 세 개의 선으로 이루어진 도형의 면적을 구할 거야. 우리는 됐니? 자, 그러면 뭐 이거는 교과서 예제에도 나와 있는 건데요. 한번 보시면 자, 한번 써볼까? 자, 이렇게 돼 있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한번 해보고요. 그 다음에 자, y는 x제곱이니까 y는 x제곱은 그림이 어떤 식으로 그려질까? 포물선이겠죠. 그죠? 근데 요쪽만 그릴 거예요. 요쪽만. 자, 요쪽만 그릴 거고요. 자, 그 다음에 여기쯤에 이제 1이다 라고 돼 있지. 그치? 그러면 첫 번째 y는 x제곱이니까요 1을 집어넣으면 1이랑 만나겠죠. 그죠? 그래서 원점을 지나는 포물선이 요렇게 하나가 그려질 거예요. 자, 이게 포물선이 그려진 거야 지금. 됐어. 자, 그 다음에 봐봐. 자, 그 다음에 요 선과 x축, 그 다음에 맨 마지막에 x는 1이라는 직선. 자, x는 1이라는 직선이 이렇게 그려지죠? 그죠? 됐니? 그럼 우리는 요 면적을 구하고 싶다는 거예요. 요 면적. 알겠어요? 요렇게 생긴 면적. 됐니? 자, 이걸 구하고 싶다는 건데. 자, 그럼 해볼게요. 자, 요거를 구하고 싶은 건데, 첫 번째 동그라미 1번 한번 읽어볼게. 밑변이 n분의 b-a는 델타 x라고 읽어요. 그 세모 x는 델타 x입니다. 델타 x. 오케이, 델타 x라고 있는데 무슨 얘기냐면 봐봐. 자, 가로를 먼저 볼게요. 가로를 보면 이 도형을 첫 번째 기본 도형으로 쪼갤 거예요. 됐어요? 그럼 기본 도형 쪼갤 건데 뭘 쓸 거냐? 뭘 쓸까? 삼각형 쓸까요? 직선. 그렇죠. 직사각형이 낫겠죠. 직사각형을 쓸 겁니다. 됐니? 그럼 직사각형을 쓰는데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지금 내가 이 밑에 부분이잖아요. 0부터 1까지 여기. 그죠? 자, 여기를 n등분 하겠다는 거예요. 똑같이 n등분 하겠다는 거예요. 됐어? 그러면 봐봐. 요렇게 하나, 뭐 요렇게 하나 쪼개볼게요. 그냥 요렇게 쪼갰어요. 됐죠? 자, 그러면은 여기 하나 이제 들어가죠. 하나 들어가겠지. 들어가서 만나는 함수값이 생기겠죠. 이렇게. 그죠? 그럼 여기 직사각형 생긴 거 보이세요? 그죠? 생겼죠? 자, 다음에 두 번째 칸에서도 내가 이렇게 와서 함수랑 만나는 애를 이렇게 써볼게요. 그럼 직사각형 여기 하나 또 생기죠? 그치? 그 다음에 얘도 올라가서 이렇게 한 칸. 자, 한 칸. 그 다음에 여기랑 만나서 또 한 칸. 이렇게 직사각형 생기겠죠? 그죠? 그 다음에 여기도 올라가서 내가 여기서 만나요. 얘가 이렇게 만나요. 자, 이런 식으로 만나서 직사각형이 하나 이렇게 그려지겠네요. 그죠? 오케이. 자, 얘도 올라갑니다. 올라가가지고요. 이렇게 와서 함수랑 만나면 자, 이렇게 그려져서 직사각형이 이런 식으로 하나가 또 그려지겠네요. 그죠? 자, 맨 마지막에 1이랑 만납니다. 1이랑 만나면 직사각형이 이제 그냥 평범하게 그려보면 이렇게 생길 거다. 자, 이렇게 직사각형이 6개가 생겼습니다. 됐어요. 오케이. 자, 볼게요. 자, 여기를 우리가 그냥 n등분 했다고 생각을 하면 요 한 칸의 길이가 얼마일까를 먼저 생각해 봐야지. 요 한 칸의 길이가 얼마일까? 그렇죠. n분의 1이 되겠죠. 1을 n등분한 거니까 한 칸의 길이는 n분의 1이 될 거야. 됐니? 근데 n분의 1이 여기도 같고요. 여기도 같고 여기도 같고 여기도 같고 여기도 같고 여기도 같죠. 그죠? 아, 그러면 요 직사각형 하나는 요 직사각형 하나의 가로의 길이는 얼마가 되냐면 자, 내가 지금 쪼갠 직사각형 한 개의 가로의 길이는 n분의 1 이렇게 써질 거예요. 됐어요? n분의 1 됐니? 자, 그 다음에 직사각형 한 개의 이제는 세로의 길이를 구할 건데요. 자, 봐봐. 세로는 가로랑 조금 다르죠. 왜냐면 가로는 똑같이 n분의 1, n분의 1, n분의 1, n분의 1 돼 있으니까 똑같죠. 즉 얘는 변해 안 변해? 가로는 안 변해요. 동일하다는 얘기예요. 같아요. 다 같아요. 됐죠? 근데 한 개의 세로의 길이는 어떻게 쓰냐면 자, 세로는 잘 봐. 여기가 n분의 1이지 지금. 그죠? 그럼 여기 좌표가 얼마가 될 거냐면 요 한 칸이 n분의 1이니까 요 좌표. 자, 첫 번째 칸의 좌표. 자, 좌표가 얼마가 될 거냐? n분의 1이 될 거예요. x좌표가.
그 다음에 여기는 몇 칸 왔어요? 2칸 왔죠? 2칸 왔으니까 좌표가 뭐가 될까요? n분의 2가 될 거예요. 그치? 여기는 뭐가 될까? n분의 3, 얘는 n분의 4, 얘는 5, 6, 뭐 이런 식으로 가겠죠. 그치? 그럼 봐봐. 세로는요, n분의 1을 집어넣었을 때 무슨 값이랑 같아요? 여기 함수 값이죠. 여기. 그치? 그럼 n분의 1이라는 걸 함수에다가 집어넣었을 때 나오는 y값과 같은데 그 함수가 무슨 함수야? 여기다가 집어넣는 거죠. 그죠? 여기다가 집어넣는 거죠. 아, 여기다 집어넣으니까 얘는 세로의 길이가 그러면 첫 번째는 세로의 길이가 얼마가 되겠어요? 요 세로의 길이는? 그렇죠. n분의 1의 제곱이 되겠죠. 이런 식으로. 됐니? 그러면 하나 더 해볼게요. 자, 여기 뭐 네 번째 하나, 여기 하나, 둘, 셋, 네 번째. 자, 네 번째에다가 집어넣었대. 요 길이, 요 빨간색 길이. 자, 요 길이를 구해보면 여기는 이제 함수값이 이렇게 따다다다다 와서 여기에 딱 찍히겠죠? 그죠? 요거랑 같은 거죠? 그죠? 그럼 얘는 길이가 얼마나 될 거냐면 얘는 길이가 n분의 네 번째 칸이니까 n분의 4를 집어넣은 것의 뭐와 같다? 제곱과 같다 이렇게 써지겠네요? 그죠? 그러면 얘는 이렇게 쓸 수가 있다는 거야. 한 개의 세로의 길이는요 k번째에 있다 라고 생각을 해보면 k번째에 있는 x좌표가 뭐가 되겠어? n분의 k가 되겠죠? 1부터 시작하니까 그지? 그거에 뭐가 될 거야? 제곱이다 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는 거야. 이게 세로 길이구나. 오케이 됐죠? 그러면 내가 어떤 임의로 잡은 k번째 직사각형의 넓이는 자 직사각형 넓이는 뭐 곱하기 뭐예요? 가로 곱하기 세로가 되겠죠. 그죠? 그러니까 얘는 뭐가 되는 거냐면 가로는 n분의 1이 될 거고 곱하기 세로는 n분의 k의 전체 제곱과 같다 이렇게 써지겠다라는 겁니다. 됐습니까? 아 이게 뭐예요? 이게 바로 k번째 직사각형의 면적 넓이에요. 오케이? 요 면적 하나 됐어? 자 그럼 잘 봐. 요까지가 이제 뭐 한 거야? 1단계 한 거야. 됐니? 이제 1단계 한 거야. 분할했다. 자 그 다음에 동그라미 2번 가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런 직사각형들이 몇 개 생겨요? n개 생기겠죠? n등분 했으니까. 그치? 그럼 n개 생길 텐데 그 n개를 싹 다 뭐 하자? 더하자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여기까지가 이제 1단계가 나왔죠? 자 1단계가 나왔고 그 다음에 2단계 할게요. 2단계는 뭐냐면 이걸 싹 다 더하는 거야. 그럼 이거를 싹 다 더해. 그럼 합을 나타내는 게 뭘로 표현해요? 시그마 있죠? 그쵸? 시그마로 표현하겠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 직사각형들의 합을 써보면 K가 뭐부터? 1부터겠죠. 그죠? K가 1부터 어디까지? N까지가 써질 거고 요거를 그대로 써주시면 얘는 N분의 1 곱하기 N분의 K의 전체 제곱과 같다라고 이렇게 써지겠다라는 거예요. 됐어요? 그러면은 얘가 의미하는 게 뭐냐면 얘가 1부터 n까지니까 얘가 의미하는 게 바로 뭐냐면 지금 내가 쪼갠 직사각형의 뭐가 되는 거야? 그쵸. 넓이의 합이 되는 거죠. 여기까지 구하는 게 2단계예요. 됐어요? 여기까지 구하는 게 이제 2단계 한 거야. 직사각형 넓이의 합을 구한 게. 됐죠? 자, 그래서 그렇게 써진다라는 건데 자, 3번 가겠습니다. 마지막 3단계. 자, 동그라미 3번에서 뭐라고 했냐면요. 동그라미 3번에서 직사각형의 밑변의 길이를 한없이 작게 했을 때 밑줄. 그럼 이런 얘기가 돼요. 자, 거기 밑줄 치고 그럼 괄호치고 써져 있죠? 직사각형의 개수가 몇 개? 무한개가 된다는 겁니다. 자, 여기 봐. 요 칸의 길이를 확 줄이는 거야. 여기도 확 줄여. 여기도 확 줄이고. 그럼 직사각형이 이게 세로는 똑같아도 가로가 점점 이렇게 줄겠죠. 그러면 점점 줄다 보면 거의 뭐에 가까워질까요? 선에 가까워지죠. 자, 봐봐. 이게 쭉 줄다 보면 선에 가까워지지. 그치? 그럼 무수히 그렇게 많이 쪼갠 거야. 그러면 이런 결과가 나온다는 겁니다. 이렇게 무수히 많이 선들로 쫙쫙쫙쫙 채워. 엄청 쪼개. 계속 쪼개요. 계속 쪼개서 하다 보면 결국 선들이 모여서 뭐가 되겠어요? 이런 식으로 쪼개면 면이 되겠죠. 면이. 이렇게. 면이 되더라라는 거예요. 이 빨간색 지금 하는 거 파랗네요. 자, 이렇게 되는 거예요. 무한대로 쪼개면 그 직사각형들이 거의 선에 가까워지기 때문에 그 선들이 무수히 많아지겠지.
그지? 그럼 그 선들이 무수히 많아지니까 결국 뭐와 같아질 거냐면 여기를 이루는 뭐와 같아지는 거예요? 면과 같아지더라 라는 거예요. 이 빨간색 면과 넓이가. 됐습니까? 그래서 이 합에다가 뭘 때려야 돼요? 얘가 한없이 많아지게끔. 오케이? 얘가 한없이 많아지게끔. 됐니? 됐니? 그럼 리미트 n이 어디로 갈까요? 무한대로 가겠죠. n개가 무한대니까. 그지? 그래서 세 번째 단계가 뭐냐면 합의 극한을 구해라 라는 겁니다. 3단계. 이 식의 극한을 구해라. 됐니? 그럼 합의 극한이니까 뭐예요? 합의 극한은 뭘까요? 두 글자로 급수예요. 그게. 미적은 처음에 배운 알겠지? 합의 극한을 구해라. 그래서 3단계는 뭐냐면 세 번째 단계는 내가 구한 것의 합의 극한을 구하시면 돼요. 극한값을 계산하세요. 요게 뭐야? 3단계가 되는 거예요. 그걸 계산하면 답이다. 오케이? 됐어? 계산해 볼게요. 자, 모든 구분구조법 문제는 지금 쌤이 얘기한 것처럼 3개의 단계로 풀어야 됩니다. 첫 번째 기본도형 넓이 구하고요. 그 넓이의 합을 구해서 그 넓이의 합의 극한을 구하면 답이에요. 오케이? 이해됐어요? 자, 그럼 해볼게. 계산해볼게. 자, 합이 지금 어떻게 써져 있어? 합이 시그마 K가 1부터 N까지 이렇게 되어 있고 합에 대한 식이 지금 N분의 1 곱하기 N분의 K의 전체 제곱 이렇게 써져 있죠. 그죠? 됐습니까? 근데 이 앞에다가 뭘 붙이라는 거냐면 이 앞에다가 리미트를 붙이고 N값이 몇 개가 돼요? N등분이 몇 개가 되는 거야? 무한대가 되는 거죠. 아, 이렇게 해라? 그러면은 내가 원하는 답이 될 거다라는 겁니다. 됐습니까? 자, 그럼 이거 계산해 볼게요. 극한 계산. 자, 극한 계산해 보시면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가겠죠? 이렇게 됐니? 자,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거고요. 이거 계산해 볼게요. 그러면은 시그마가 있잖아. 그지? 근데 시그마 변수가 지금 여기가 k죠. 그죠? 자, k니까 요거를 계산해 보면 얘는 n 세제곱분의 k 제곱이 되죠. 이렇게. 됐니? 그러면 얘는 식이 어떻게 되냐면 시그마는 k제곱만 영향이 있으니까 어떤 식으로 써질 거냐면 n 세제곱분의 1 밖으로 빠질 거고요. 곱하기 시그마 뭐만 남아요? k제곱만 남죠? 그죠? 그럼 시그마 k제곱 공식 쓰시면 얘는 시그마 k제곱 공식이 6분의 n 플러스 1 2n 플러스 1 이렇게 써지겠지? 여기까지 됐어요? 오케이? 자, 그럼 봐봐. 정리해보시면은 얘는 어떻게 될 거냐면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분모는 6n의 세제곱이 될 거고요. 분자는 그대로 n 플러스 1 2n 플러스 1 이렇게 써주겠다라는 겁니다. 됐습니까? 자, 그럼 분모 몇 차? 3차. 그죠? 분자도 몇 차? 3차죠. 차수 똑같네요. 뭐 비교해요? 최고차 계수 비교하면 되죠? 그럼 여기가 6이고요. 여기는 n 2n이니까 곱하면 2n 세제곱이 되겠지? 그지? 그러니까 계산하면 답은 뭐가 나와요? 6분의 2가 나와서 3분의 1이다 라는 게 답이 되더라 라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요 빨간색의 면적이다 라는 겁니다. 오케이? 이게 구분구조법이에요. 됐어? 네. 그래서 자, 정리하시면 구분구조법은 무조건 3단계야. 3가지. 첫 번째는 기본도형으로 쪼개고 그 기본도형의 합을 구해서 그 합을 가지고 극한을 때리면 답이 나오는 거예요. 오케이? 됐습니까? 이게 기술적으로 계속 숙달이 돼야 돼요. 됐죠? 자, 그러면 그걸 가지고 이제 구분구조법을 배운 걸 가지고 정적분을 설명해 볼게요. 자, 여기까지 해서 구분구조법 기본적인 거 정리해 봤는데 그러면 우리는 이제 뭘 할 거냐면 이제 구분구조법을 배웠단 말이죠. 그죠? 그럼 이 구분구조법 배운 걸 가지고 과연 정적분이 어떻게 나올까? 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겠다는 겁니다. 그니 2번에 대한 내용을 볼 거예요. 자, 정적분의 정의 보시면 일단 한번 책은 읽어볼게. 함수 fx가 구간 a부터 b까지에서 연속일 때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시그마 k가 1부터 n까지 fxk 곱하기 델타 x 거기 네모서봐 일단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시그마 k가 1부터 n까지 fxk 곱하기 델타 x라고 나와 있죠. 그리고 괄호치고 단 델타 x는 b-a분의 n 그 다음에
xk는 뭐 a 플러스 k 곱하기 델타 x다. 그것도 설명드릴 거예요. 뭔지. 자, 이게 존재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우리가 방금 밑줄 친 그 리미트 시그마 식은 어떤 거랑 똑같은 식입니까? 그쵸. 방금 전에 했던 구분구조법 식이랑 똑같죠? 비슷하죠? 결과가. 그죠? 결과가 비슷해요. 자, 그때 우리는 이 극한값을 뭐라고 한다고 그랬냐면 밑줄 이 극한값을 함수 fx의 a에서 b까지의 정적분이라고 하겠다는 겁니다. 즉 내가 앞에서 지금 구했던 아까 그 넓이 3분의 1 있죠? 그죠? 그 3분의 1의 넓이가 뭐가 된다는 거예요? 정적분이 된다라는 거예요. 이해됐어요? 정적분이 된다. 그리고 표현을 어떻게 해주겠다? 인테그랄 a부터 b까지 fx dx로 나타내겠다라는 겁니다. 됐습니까? 자, 그럼 우리가 할 거는 이겁니다. 밑에 보세요. 자, 여기 봐. 우리가 쓴 식이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시그마 k가 1부터 n까지 이렇게 써지죠? 그죠? 그 다음에 여기에 뭐라고 써졌냐면 fxk 곱하기 델타 x라고 이렇게 써져 있습니다. 됐습니까? 자, 거기 말뜻을 읽어보면 이런 뜻이 되겠네요. 아, 이 식을 우리는 뭐라고 얘기할 수가 있냐면 이 식을 인테그랄 a부터 b까지 fx dx다라고 쓰고 얘를 뭐라고 읽자? a부터 b까지의 정적분이라고 얘기할 거다라고 되어 있죠. 그죠? 자, 그럼 봐봐. 여기서 나왔던 식은 결국 뭐가 되는 거냐면 구분구조법에서 우리가 배웠던 식이에요. 그럼 하나씩 좀 정리를 해볼게요. 첫 번째, 델타 x는 뭐라고 써져 있냐면 델타 x가 괄호 친 거에 보시면 b 빼기 a를 n으로 나눈 것과 같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근데 이런 얘기야. 봐봐. b 빼기 a라는 것은 뭐가 될 거냐면요. 지금 구간이 어디서부터 어디까지예요? 구간이. 네, a부터 b까지죠. 문제의 정의가, 그죠? 구간이 a부터 b까지입니다. 그럼 b에서 a를 뺐다는 얘기는 얘가 뭐가 되는 거예요? 구간의 길이와 같다라고 얘기할 수가 있을 거예요. 그죠? 예를 들어서 0부터 1까지야. 0부터 1까지만의 길이가 얼마야? 1이죠. 그 얘기하는 겁니다. 됐니? 그거를 n으로 나눴다라는 얘기는, 자, n으로 나눴다 이 얘기는 무슨 얘기가 되는 거예요? n등분 했다라는 의미가 되는 거예요. 아, n등분 했다. 구간. 됐니? 그럼 아까 생각해봐. 구분구조법에서 했던 거. 구간을 n등분했어. 뭐야? 가로였죠. 그죠? 구간을 n등분했어. 뭐였어? 가로였지. 그지? 아, 그럼 이 델타 x는 결국 뭐야? 하나의 가로의 역할을 하는 거야. 직사각형으로 친다. 됐니? 구간을 n등분한 거니까요. 그죠? 됐습니까? 자, 그 다음에 괄호 친 거 옆에 또 뭐라고 나와 있냐면요. 괄호 친 거 옆에 자, xk는 뭐라고 나와 있어요? 책에 xk는 a 플러스 k 곱하기 델타 x다 라고 이렇게 써져 있죠. 그죠? 그럼 얘는 이런 뜻이에요. 봐봐. xk라는 것은 뭘 나타내냐? x 좌표일 겁니다. 예. x 좌표입니다. 아니, x 좌표인데 a가 뭐예요? 구간의 시작이죠. 거기다가 델타 x는 뭐야? 가로 한 칸이에요. 가로 한 칸. 얘는 그거를 몇 개? k개만큼 곱한 걸 더해준 것과 같다라고 되어 있죠. 그죠? 자, 이게 무슨 뜻인지 설명해 드릴게요. 보세요. 자, 이게 무슨 뜻이냐면, 자, 이렇게 x축이 있다고. 이렇게 x축이 있는데 그래프가 이렇게 있어. 됐어? 자, 이게 f야. fx. 됐니? 자, 그랬을 때요. 여기서부터 a고요. 여기까지를 B라고 해보면, 자, 구간이 어디서부터 어디까지가 되는 거예요? 이제 여기서부터 어디까지? 여기까지죠. 됐습니까? 그 다음에 잘 봐. 그럼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구간인 거 아니야 지금? 이만큼. 그치? 오케이? 얘를 몇 등분 했대? n 등분 했대. 쪼개 이런 식으로. 그죠? 그럼 잘 봐. 요 가로 한 칸을 우리가 뭐라고 하자고 그랬어요? 여기 보죠. 즉
A부터 B까지의 길이가 이만큼이 B-A잖아. 지금 여기서 이걸 빼준 것 같지? 그지? 그거를 n등분한 거잖아요. 그죠? 그럼 요 가로 한 칸의 길이는 자, 이 가로 한 칸의 길이가 뭐가 되는 거냐면 바로 n분의 B-A가 되는 건데 그 n분의 B-A가 델타 x다라고 이렇게 쓰겠다는 거잖아. 그지? 그럼 잘 봐. 여기 좌표를 쌤이 써볼게요. 여기 좌표. 여기 좌표는요. A에다가 델타 x 몇 개 더한 거야? 하나 더한 거죠. 한 칸 델타 x. 그지? 됐어? 그 다음에 여기 해볼게 그럼. 여기도 한번 써볼게요. 요거. 여기는 하나, 둘, 세 칸 더한 거죠. 그죠? 그럼 얘는 뭐가 되는 거예요? A에다가 몇 델타 x? 3 델타 x가 되더라 라는 거야. 됐어? 그럼 여기에 좌표들을 이제 뭐라고 써줄 거냐면 요 좌표, 요 x좌표를 내가 뭐라고 써줄 거야? 이제 x1 이렇게 쓰겠다. 그럼 여기 보세요. k가 있고요. 여기도 k가 있죠? 그 구간의 시작에다가 델타 x 가로 한 칸을 몇 개? 한 개 더하면 x1이라는 뜻이죠. 얘가. 됐어? 그러면 얘는 몇 개 더한 거야 지금? 하나, 둘, 세 개 더한 거니까 얘는 뭐가 되는 거야? x3이다 라고 이렇게 써준다는 거죠. 그치? 그래서 x1, x2, x3, x4, x5, 땡땡땡, xn까지 써지는 애들은 이 각각의 뭐가 되는 거예요? 이 각각의 좌표들이 되더라 라는 거예요. 무슨 좌표? x좌표. 그치? 그러면 x좌표가 되고 x좌표에 대응하는 y값, 요 값은 뭐가 되는 거야? 함수값이 되는 거겠죠. 그죠? 그러니까 여기 봐. 이게 무슨 좌표야? 이게 x좌표가 된다. 됐니? 그럼 이게 x좌표인데 x좌표를 집어넣은 f니까 뭐예요? 함수값이 되겠죠? 그죠? 그럼 얘는 뭐예요? 함수값이. 됐니? 근데 함수값은 결국 뭐가 되는 거야? 세로가 되는 거죠. 가로 곱하기 세로. 우리 했던 것처럼. 오케이? 따라서 이거를 구한 다음에 자 이거를 구해서 그럼 이렇게 생기는 거 아닙니까? 여기 직사각형 생기겠죠? 이런 식으로 자, 대충 그려보면 직사각형 생기고 여기도 직사각형 생기고 쭉쭉쭉 생기겠지? 그치? 근데 그런 거를 무수히 많이 만들자. 그럼 무수히 많이 만들면 쌤이 뭘로 바뀐다고 했어요? 직사각형이 선으로 바뀐다고 그랬죠? 그죠? 그럼 그 선들이 모여서 뭘 이루는 거야? 이렇게 면이 되는 거죠. 그래서 얘가 면을 돼가지고 이렇게 다 색칠이 되는 거야. 됐어요? 그러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의 지금 색칠한 빨간색의 면적을 우리는 뭐라고 얘기하자? 인테그랄 a부터 b까지 fx dx와 같다 라고 이렇게 쓰자. 이게 정적분의 정의라는 겁니다. 오케이? 됐습니까? 그럼 이런 거예요. 잘 보세요. 얘가 의미하는 건 뭐야? 면적이에요. 그게 중요해요. 자, 얘가 의미하는 건 뭐야? A부터 B까지 함수와 X축이 이루는 면적이에요. 됐어요? 그래서 정적분의 가장 핵심은 뭐예요? 면적이에요. 그래서 이걸 계산한 건 결국 뭐라고? 면적의 값이다. 오케이? 면적과 같은 거다. 됐니? 자, 그래서 정리하겠습니다. 자, 바로 2번에 보시면 바로 2번에 자, 인테그랄 A부터 B까지 fx dx를 함수 fx의 A에서 B까지의 정적분이라 하고 그 다음에 그것을 우리는 뭐라고 얘기한다? 적분한다 라고 얘기할 겁니다. A부터 B까지. 됐니? 그럼 부정적분과의 차이는 뭐냐면 정적분은 구간이 있다라는 거예요. 됐어요? 구간이 있을 거다라는 겁니다. 오케이, 됐죠? 그 다음에 밑에 박스를 보시게 되면 자 마지막 박스를 보시게 되면 정적분은 밑줄 정적분은 구분구적법을 약속에 의해서 기호화한 것이다 라는 거예요. 즉 정적분과 구분구적법은 뭐다? 똑같은 애다라는 겁니다. 되니? 똑같은 애다. 오케이? 그래서 잘 봐. 정적분의 정의가 뭐냐면 이게 이걸 의미한다는 뜻이야. 그럼 이쪽의 식은 뭐야? 구분구적법의 식이죠. 그죠? 근데 이거를 우리가 어떻게 표현하자? 이렇게도 표현할 수가 있다. 이게 정적분. 오케이? 됐어? 이게 정적분이다 라는 거예요. 됐죠? 나머지 것들은 그냥 한번 읽어보시면 돼요. 지금까지 한번 설명한 거니까. 됐습니까? 오케이. 네. 자, 요까지가 일단 정적분의 정의입니다. 좀만 쉬었다 합시다.